하반기부터 석유화 정보에서 강하게 압박 넣고 글로벌로 중국이 구조조정 나오면서 석유화단에서 공급의 부족으로 스프레드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PVC라든지 ABS라든지 가장 다운스트림 쪽에서 빠른 실적 개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7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네, 지금 장중이고요. 7월 26일. 네, 모집은 다 끝났는데 제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이랑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 조금 더 모시고 싶어가지고 LA 파트너스 쪽에 요청해서 추가 인원을 한 두세 분 정도만 받자고 말씀드렸고요. 경제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얘기하지 않은 진짜 투자 인사이트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김성현 대표 같은 경우는 막바지로 가는 무역 협상, 새로운 페이즈, 우리가 집중해야 될 미국 주식 투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 시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한국 반도체,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다룰 생각이에요. 배당주 투자 꼭 필요한가? 요 상법 개정 이슈와 관련돼서 배당 소득 분리과세 요거 관련돼서도 한번 전반적으로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윤여민 이사가 과거 사례를 통해 살펴본 추경과 코스피의 상관관계, 그래서 전반적인 국내 증시와 미국 주식의 매크로 시황에 대해서 윤여민 이사가 짚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부영 이사가 부동산 투자 패러다임 시프트란 주제로 개인 부동산 투자 시대의 종말,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마지막 골든타임, 아마 상업용 부동산, 요새 가장 핫한 동네인 성수동 머니웨이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강연 끝나고 나서 거기가 굉장히 공간이 좋습니다. 분데스 언주라는 데서 하는데 거기서 1시간 이상 끝나고 나서 얼마든지 꼭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미국 주식이 아니더라도 궁금하신 거 비트코인 질문하셔도 되고요. 이부영 이사가 이 비트코인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 자산에 대해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전 섹터 저는 다 커버 가능하니까 최근에 핫한 조선 방산을 물어보셔도 되고요. 앞으로 뭐가 주도주가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셔서 네트워킹도 하시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이 되게 다양해요. 대기업 다니시는 분도 있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도 있고, 은퇴해서 전업 투자자 하시는 분도 있고, 외국계 기업 다니시는 분도 있고, 소비재 쪽의 기업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도 오시고요. 그러니까 오시면 또 그들끼리 또 네트워크를 쌓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얘기도 했어요. 좀 저희가 평상시에도 조금 교류를 하기 위해서 단체 톡방, 멤버십에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단체 톡방 이용해서 가끔 저도 단발성으로 오프라인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 이슈가 있을 때 라이브를 할 수도 있고요. 평상시에도 좀 하기 위해서 단체 톡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그렇게 끊임없이 저희하고 네트워크를 쌓으실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멤버십에 여러 가지 혜택이 지금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7월 26일 파트너스 서울 미덕 세 번째입니다. 2시부터 6시까지고요. 1시간 정도는 네트워킹 시간을 가질 겁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분데스 언주 6층에서 하고요. 강연비 관련돼서는 LSK 파트너스 김성현 대표 쪽으로 입금하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강연만 참석하는 거는 10만 원입니다. 요거 만약에 멤버십으로 가입하시면 100만 원 멤버십에 강연을 12번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으로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멤버십 관련돼서는 NS 홀딩스 요 회사 주소로 메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가 조금 회복되는 국면으로 나오고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간절하게 저도 2차 전지가 좀 빠르게 주가가 회복되면서 손실률이 많이 줄어들길 누구보다도 저도 원하는 입장이고요. 2차 전지는 올리면 올릴 때마다 엄청나게 욕은 먹고 있지만 계속 업데이트는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2차 전지 업종 중에 지금 가장 주가 측면으로 가장 탄력도가 좋은 거는 사실 포스코홀딩스고요. 그 다음으로 아무도 관심은 없지만 LG화학이 지금 주가가 드디어 240일 1년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바뀌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주가 측면으로는 가장 탄력적이지만 2등인 LG화학을 반드시 봐야 된다고 해서 LG화학을 가져왔고요. 물론 2차전지 평균 수익률 아직도 2%밖에 안 됩니다. 코스피가 7월 23일 오늘 수요일 장중 기준으로 32%고요. 코스닥도 18%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2%니까 훨씬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회하는 수준이고요. 최고점 대비로도 여전히 평균 71% 하락한 수준입니다. 포스코가 최근 주가 탄력도가 가장 좋습니다. 오늘도 약 5%대
급등이 나오면서 34%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물론 포스코홀딩스도 최고점 대비해서는 56% 하락 중입니다. LG화학이 최근 20%대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21%의 상승률로 최고점 대비로는 72% 빠졌지만 지금 20%대 상승률을 연초 대비해서 넘었다는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10%대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플러스로 4.1%로 전환됐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아직 마이너스 2%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도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다. 그 밑단에 대주전자재료가 7% 정도 연초 대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모신소재 실적 나왔습니다. 코스모신소재도 2개 분기 연속 흑자 전환하면서 원래 시장에서 예상한 거는 22억 흑자 전환 예상했는데 실제 나온 거는 7억 정도 흑자 전환으로 나왔더라고요. LG화학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움, NH, 유안타, 하나, 신영, 한투, LS, IM, 한화, BNK, 신한, 삼성, KB, 현대차증권 레포트를 모두 참고했습니다. LG화학 말씀드린 거는 철저하게 투자 아이디어,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한번 상대적인 매력도도 점검하시고 매수매도 추천 리딩이 전혀 아님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만 믿고 영상을 찍는 거니까 공격하시는 분들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관련돼서도 궁금하신 거는 얼마든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문의를 해주시고요. 빌리언스 캠퍼스에서는 매일매일 시황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요. 매주 유튜브에 올려드리지 않는 또는 유튜브보다 훨씬 먼저 그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을 위한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오프라인이라든지 온라인 이벤트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하고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LG화학이 2분기에 지금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거는 매출단에서 10조 8천억 정도고요. 영업이익은 한 4,900억 정도입니다. 영업이익단에서 20% 증가를 예상하는데 이 부분은 모두 LG엔솔이 한 32%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LG엔솔을 뺀 나머지 석유화학단에서는 여전히 부진이 예상됩니다. 석유화학단에 부진되는 게 LG화학 주가에 반영이 됐냐 안 됐냐는 저는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부진하다는 얘기는 2년 전부터 나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은 적자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기준으로 약 540억대 적자폭을 예상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적자폭이 축소되고 있다는 거고요. 1000억대 이상의 적자에서 500억대로 축소되고 마이너스 300억대로 축소되고 내년에는 석유화학 쪽까지도 흑자 전환을 전체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극재도 부진합니다. 판가가 5% 정도 하락하고 물량 자체가 전분기 대비해서 3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양극재 역시도 3분기를 기점으로 판매량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M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고객사, 도요타라든지 혼다라든지 르노라든지 다양한 새로운 고객사들의 물량이 4분기부터 양극재 물량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첨단 소재도 마이너스 56%나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여기서 더 마이너스 56%에서 마이너스 70%, 80% 갈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첨단 소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타겟 그러니까 핵심 주력 또는 스텔란티스, 폭스바겐을 제외한 나머지 고객사들의 물량이 하반기에 반영되기 때문이고요. 3분기의 영업이익은 5,200억대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엔솔의 증익 구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LG엔솔 시장에 예상했던 거는 3,100억대 영업이익을 예상했지만 실제 나온 거는 4,800억대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석유화학 역시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는 하향 안정화되면서 스프레드 개선 효과가 나오는데 이미 스프레드 개선 효과는 2분기부터 시작됐지만 본격적인 스프레드 개선 효과는 3분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구조적인 조정에 따라서 다운스트림 쪽 특히나 ABS나 러버 쪽 관련돼서 수익성 회복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LG화학과 금호석유화학 쪽에서 실적 개선세가 가파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금호석유화학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댓글을 좀 열심히 달아주세요. 저도 금호석유화학 관심주기 때문에 금호석유화학 영상을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석유화학과 첨단소재 모두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원래 잘하고 있던 전자소재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쪽은 실적이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 고객사 판매, 양극재단에서 4분기에 본격적으로 양극재 판매량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대략적으로는 전년 대비 20%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튬가가 올라오면서 리튬 포스라든지 리튬 테마주들이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리튬 관련주들이 반짝반짝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 상승하는 부분이 당연히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될 건데, 그러면 양극재 평가에 하단을 지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누적적으로 석유화학 업황에 반영이 좀 되면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ABS와 아까 말씀드린 러버 쪽, PVC 쪽에서 스프레드가 개선 중에 있습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적자 개선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리튬가 상승을 고려하면 양극재 실적도 3분기가 저점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 역시도 상법 개정의 수혜주로 지금 고려되고 있습니다. LG엔솔의 지분 활용 방안이 가시화, 정부에서 상법 개정 관련돼서 계속 이슈가 나오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LG엔솔 지분 활용이 가시화된다고 하면 순자산 가치 할인율, NAV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년 석유화학단에서 매출 사이즈는 18조 3천억, 내년에 18조 6천억으로 비중은 35%, 그대로 매출 비중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첨단 소재는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부진했지만 하반기에 첨단 소재 벌크업되면서 약 5조 5천억의 사이즈, 내년에는 6조 3천억의 사이즈로 약 12%에서 최대 20%까지 첨단 소재는 내년에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엔솔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올해 25조에서 내년에 30조로 전체 LG화학 매출의 57%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단에서는 석유화학이 올해 드디어 적자폭을 축소하면서 연간으로 1,000억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요. 내년에 900억에서 1,000억 정도 석유화학에서 드디어 내년에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첨단 소재단에서 영업이익 올해 3,200억, 내년에 앞자리가 바뀌는 4,200억대 첨단 소재 영업이익 예상하고요. 첨단 소재가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에서 1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G엔솔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올해 1조 9천억에서 내년에 2조 7천억까지 전체 영업이익의 85%를 LG엔솔이 차지할 전망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석유화학이 올해 적자에서 내년에 1%로 영업이익률이 올라오고요. 첨단 소재단은 영업이익률이 7%까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LG엔솔 역시도 영업이익률이 9%까지 개선되고요. 생명과학 2%, 파만농 3% 모두 전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올해보다 내년에 전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에 비캡티브형 양극재, 그러니까 GM, 스텔란티스, 폭스바겐을 제외한 나머지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양극재 출하량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요. 26년에 역시나 그 테네시 미국 공장 포함해서 생산 설비 증설한 부분이 양극재 판매가 본격 내년에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첨단 생산 세액공제 말고 소비자 세액공제가 있어요. 미국 소비자들한테 주는 게 10월 말로 종료되면서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실적에 영향 미칠 수 충분히 있습니다. 역레깅이 완화된다.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역마진 나는 거를 완만한 실적 회복세로 하반기에 석유화학 쪽도 실적이 개선된다는 겁니다. 중국의 리튬을 포함한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적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리튬 가격 반등이 나오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 광산 생산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계 광산이 생산이 중단됐고요. 바로 탄산리튬 가격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 보유지분 7월 23일 오늘 수요일 기준으로 78조 8,580억입니다. 이거를 81.8% 지분율을 곱하고 60% 할인을 하면 LG화학 갖고 있는 지분 가치만 25조 8천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25조 8천억인데 LG화학 시총 지금 20조 7천억밖에 안 됩니다. 최근에 주가 좀 올라와서 20조 7천억이요. LG화학 시총 20조도 안 되는데 LG화학이 갖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만 25조 8천억, 약 26조입니다. 이 LG화학 시총으로 LG화학이 보유한 LG엔솔의 지분 가치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당연히 이거에 대한 활용 가능성은 정부에서 압박을 계속 넣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지주사들의 순자산 가치 할인율은 LG화학뿐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지주사들의 NAV는 할인율 축소되고 있습니다. 4월 고점 전반적인 지주사들의 할인율이 65%였다면 지주사들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 강화 노력으로 52%까지 빠졌습니다. 재무구조와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해서 LG화학 주주들이 자산 효율성에 대한 자산 효율성을 높여라, 비핵심 자산 빨리 매각해라, 차츰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국내 강력한 정부의 정책 모멘텀으로 LG화학은 LG엔솔의 지분을 일정 부분은 분명히 매도할 수밖에 없다. 할인율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할인율 축소되는 방향으로 LG화학에 압박이 들어올 경우 LG화학은 나쁜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GM 판매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5월달까지 판매 데이터를 봤을 때 GM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테슬라 부족한 부분까지 GM이 벌크업을 했습니다. 테슬라 빠지는 부분이 GM이 판매량이 올라갔고요. 본격적으로 미국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램프업되고 있습니다. 당장 중국이 ESS에서 미국 시장에서 80% 넘는 점유율을 차지했는데 관세 때문에 철퇴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ES 관련돼서 상당 부분 우리나라 LG엔솔과 삼성 SDI가 뺏어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LG엔솔은 미시간 홀랜드 공장을 ESS로 일부 전환하고 이 가동을 앞당겼습니다. 중국의 리튬 광산 생산이 중단됐고 탄산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주주가치 환원, 비캡티브 판매, 양극재 판매 확대는 모두 하반기에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유가 상황에서 주력 제품 IT 외내장재로 쓰이는 스프레드는 벌써 2분기부터 개선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4분기 기준 톤당 257달러의 스프레드에서 지금의 3분기 기준으로 스프레드는 360달러까지 지금 거의 40% 넘게 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과학도 550억의 마일스톤 기술 수출료가 들어오고요. 24년 초에 희귀 비만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이 미국의 리듬 파마슈티컬스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3억 달러 체결했고요. 7월 달에 임상 2상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 희귀 비만 치료제에서도 그 마일스톤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PBR 현재 포워드 기준으로 0.65배입니다. 말도 안 되는 PBR을 지금 LG화학이 받고 있습니다. 코비드 때 LG화학 최저 PBR은 0.96배였습니다. 석유화학 사업부가 연속 적자, 차입금, 부담, LG엔솔 지분가치 미활용을 고려해도 지금 LG화학의 주가는 저평가라고 보는 게 매우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본격적인 하반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LG화학 시작이 되고요. 저평가는 완화 국면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최근에 수처리 사업을 1조 4천억의 프라이빗 에쿼티 PE한테 매각을 하면서 현금을 확보했고요. 본사 캐파 3조대의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담이 현금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글로벌 최저 한세를 피하기 위해서 LG엔솔 지분가치 최소 1.8%에 해당되는 현금으로 치면 1조 3천억에서 1조 4천억 이것만 매각해도 현금 흐름은 급격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LG화학이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보다 월등히 현금 흐름이 좋습니다. 에틸렌은 335만 톤으로 LG화학에서도 내년까지 늘리지 않습니다. 공급을 안 늘립니다. 프로필렌 198만 톤으로 역시 공급 안 늘립니다. 유지합니다. 부타디엔 51만 톤 역시 유지합니다. PVC 주력이죠. 112만 톤 역시 내년에 공급 안 늘립니다. ABS 34만 5천 톤 역시 안 늘립니다. 무슨 얘기냐? 기초 석유화학 제품
철저하게 공급을 줄여서 안 늘리고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프레드 마진은 여기서 떨어지기보다는 개선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극재 판가는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서 전 분기 대비 5% 하락, 물량 30% 축소인데 아까 비캡티브 물량 양극재 본격적으로 내년에 올해 하반기 늘어난다고 했고 내년에 미국 테네시 공장 가동분까지 고려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상반기에 30% 축소 나오는데 하반기도 30% 축소 나오고 내년 상반기도 30% 축소 나온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업체들도 구조조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미 리튬 생산업체 중국에서 구조조정 시작됐습니다. NCC 업체들 지금 뼈를 깎는 최악의 상황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NCC 업체들의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향성이 나오면 석유화학 업체들이 강력한 어떤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충분히 하반기에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부정적으로 LG화학 실적을 최악으로 보는 데가 석유화학과 첨단소재 합산 이익 추정치를 47%까지 거의 반토막 난다고 하향 조정했는데 이거에 대한 추정치는 현실성이 조금 낮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2년 넘게 이미 석유화학 쪽은 하락을 했습니다. 연간 수출액 500억 달러가 넘는 핵심 산업, 2차전지 산업을 LG화학도 절대 포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구조조정 모멘텀은 하반기에 있을 거고 첨단 소재 쪽에서 LG화학이 가장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자산이라든지 지분 매각을 통해서 결국은 첨단 소재 쪽으로 사업 재편하면서 LG화학도 분명히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전략적 옵션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OBBB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름도 이상하죠? 이거 10월 달부터 전기차 보조금 중단의 영향을 LG화학이 일부 역시나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증산 확대를 통해서 유가가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스프레드가 조금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원가가 빠지니까 마진이 좋아지겠죠. 미국과 베트남의 관세가 합의가 됐고요.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진전을 이루면서 하반기에는 업황 회복 쪽에 무게를 두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구조조정은 본격적으로 현실화될 것입니다. 양극재 외부 판매도 확대될 것입니다. LG엔솔의 지분 활용도 나올 것으로 긍정적으로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석유화학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액주주 권리보호, 세 번째,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LG화학이 절대 외면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업황 부진 이슈가 점차적으로 해소되고 재무구조 개선되면 하반기에는 LG화학도 펀더멘털의 개선을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다. LG엔솔의 북미 매출은 4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OBBA 법안 때문에 소비자 세액공제가 없어지는 부분 때문에 일시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지만 생각보다 LG엔솔의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는 걸로 봤을 때 그 부분 역시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LG화학 PBR 0.65배 수준이지만 역대급 지금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적 분할 관련된 부분, 지배구조 관련된 상법 개정안 이 부분이 LG화학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미쳐서 결론적으로는 LG엔솔의 지분 가치를 활용하는 방법이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 LG화학도 고부가 제품 위주의 차별화는 지속될 거고요. 순수화학은 장기 불황 관련돼서 주가를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석유화학 부분 가중평균이 계속 내려오다가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투자 사이클 중에 화학업종 업사이드는 LG화학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극재 내년에 약 17만 톤의 캐파, 올해 15만 톤에서 캐파가 20% 양극재 캐파 내년에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내년에 북미 캐파가 테네시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된다는 겁니다. LG화학의 화학과 배터리 부지는 새로운 악재도 아니고 LG화학만의 개별 문제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여기 보시면 살짝 머리를 들었죠. 폴리에틸렌, ABS도 살짝 고개를 들었고요. PVC 역시도 살짝 스프레드 개선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밸류에이션이 92배, 이런 거 150배, 300배 다 포함했고요. 내년에 63배입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내년에 18배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LG엔솔이 내년에 48배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가 올해 47조, 약 3% 정도 매출 감소를 예상하고요. 내년에 약 13%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27년에도 약 60조의 매출 증가. 그래서 올해가 실적 저점 찍고 반등 나올 것이다. 영업이익도 올해 1조 8천억, 내년에 3조 4천억, 내후년 27년에 5조대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PER은 내년에 정상적인 18배, 내후년에 11배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LG화학 최근에 수급 보시면 기간이 지금 1월 달부터 누적적으로 2,420억 순매수했고요. 최근에 보험, 투신, 연기금의 연속적인 기간에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0만원 초반까지 빠졌다가 지금 오늘 장중 기준으로 29만원대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LG화학 차트 보시면 1년 이동평균선입니다. 240일 이동평균선인데 1년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금 LG화학이 드디어 추세가 전환되면서 상승 추세로 나타내고 있고요. 이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추세가 반전이 됐다. 그래서 사실은 36만원까지는 매물대가 굉장히 얇은 상황입니다. 추세가 반전되면서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이 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에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추세는 지켜봐야겠지만 LG화학이 방향성은 우상향 쪽으로 일단 틀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 핵심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반기부터 석유화학 정부에서 강하게 압박 넣고 글로벌로 중국이 구조조정 나오면서 석유화학단에서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서 스프레드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PVC라든지 ABS라든지 다운스트림, 가장 다운스트림 쪽에서 빠른 실적 개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튬 가격 반등이 나오면서 양극재 판가 하방을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부 판매, GM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폭스바겐, 스텔란티스를 제외한 비캡티브 물량이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양극재 판가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비캡티브 물량이 늘어나면서 내년에는 양극재 단에서도 실적 개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미 관련돼서 테네시 26년도에 캐파 증설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양극재 매출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핵심 자산 매각 관련돼서 LG엔솔의 지분가치, 정부에서 상법 개정 관련된 이슈, 지배구조, 거버넌스 이슈, 소액 주주 보호 관련 측면을 보면 LG화학도 이 LG엔솔의 지분가치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약 1.8%의 지분만 매도해도 1조 4천억의 현금 흐름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 있고요. 네 번째, LG화학 밸류에이션 PBR 지금 0.65배입니다. 코로나 때 LG화학 밸류에이션 제일 쌌을 때가 0.96배입니다. 결국은 LG화학도 LG에너지솔루션 지분가치를 매각하고 정부의 거버넌스 이슈, 상법 개정 이슈 정상적으로 반영되고 석유화학 업황 턴어라운드에서 스프레드 개선되고 양극재 외부 판매 비중 늘어나고 올해 실적 저점 찍고 내년에 실적 반등 나오면 당연히 LG화학도 최소한 코로나 때 가장 저점인 PBR 0.96배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정상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LG화학 지금 목표가 중에 가장 높은 50만원 목표가 기준으로
현재 주가 계리율이 70%고요. LG화학 평균 목표가가 35만 원 정도입니다. 35만 원 기준으로 현재 주가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20%의 계리율이 있다. 그래서 LG화학 최근에 기관이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가 급격하게 담고 있다. 그래서 LG화학은 앞으로 하반기에 개선된 일만 남았다. 그래서 2차전지 단에서 포스코홀딩스, LG화학 가장 먼저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LG화학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께 어떠한 좋은 컨텐츠를 제공할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만 믿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7월 26일 SK 파트너스가 주최하는 4명의 오프라인 강연에도 고정 댓글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기업과 산업을 가지고 조만간 빨리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찾도록 하겠습니다.